전라북도 전주의 한 골목길에는 40년이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킨 내과 의원이 있습니다. 간판의 글씨는 바래고 벽은 낡았지만 대기실은 언제나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의 주인은 정호성 원장, 올해 87입니다. 정 원장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진료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 정리한 환자 기록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는 젊은 의사들처럼 빠르게 진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자꾸 넘어질 것 같아요. 병뚜껑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환자들의 호소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덧붙이는 말은 더 비슷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정 원장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체념입니다. 체념 속에는 피로와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후 진료 중 70대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손목을 다쳤습니다. 집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정 원장은 조심스럽게 검사합니다. 골절은 아니지만 근육량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요즘 자주 넘어지세요? 네, 힘이 없어서요. 나이가 나이니까요. 또 그 말입니다. 정 원장은 처방전을 쓰며 생각합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저녁 진료를 마치고 정 원장은 기록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 환자 25명 중 18명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근력 저하, 피로감, 낙상 경험, 그리고 모두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정 원장은 의사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환자들이 포기한 순간에도 그는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정 원장은 오래된 의학 논문들을 다시 꺼냅니다. 노화와 근육, 단백질에 관한 연구들입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창밖으로 전주의 밤거리가 보입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나는 노인들의 느린 걸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 원장은 창문을 닫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앉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40년간 모은 환자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최근 5년간의 기록을 꺼내 펼칩니다. 정 원장은 펜을 듭니다. 메모를 시작합니다. 근육 감소와 단백질 섭취의 상관관계. 그는 내일부터 환자들의 식단을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합니다. 며칠 뒤 대기실의 텔레비전에서 한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어느 의사가 출연해 말합니다. 근육 1kg의 가치는 1,300만 원입니다. 대기실이 술렁입니다. 환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봅니다. 정 원장은 진료실 문을 열고 그 장면을 봅니다. 1,300만 원이라니 과장 아닙니까? 한 환자가 묻습니다. 정 원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적인 계산입니다. 그는 매일 진료실에서 그 가치를 목격합니다. 근육이 줄어든 환자들은 낙상으로 골절을 당합니다. 병원비가 나갑니다. 입원 치료에 평균 300만 원, 재활비에 월 80만 원, 간병비에 월 250만 원. 몇 달간 누워 지내며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악순환입니다. 근육은 건강보험입니다. 경제자산입니다. 정 원장은 진료 중에 자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 원장은 최근 통계 자료를 찾아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단백질 부족 상태입니다. 권장량은 체중 1kg당 1.2g. 그러나 대부분 절반도 채우지 못합니다. 정 원장은 환자들의 식단을 조사합니다. 아침은 밥과 김치, 국. 점심은 국밥 한 그릇. 저녁도 밥과 반찬 몇 가지. 고기와 생선은 비싸다고 줄입니다. 달걀도 콜레스테롤이 걱정돼 피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묻습니다. 정 원장은 차분히 답합니다. 근육이 사라집니다.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대기실이 조용해집니다. 환자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정 원장은 속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됩니다. 가족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는 진료실 벽에 포스터를 붙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구이지만 그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포스터 아래에는 단백질 식품 목록을 적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 환자들은 포스터를 보고 지나칩니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습니다. 정 원장은 한숨을 쉽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 원장은 환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근육은 50대 이후 매년 1%씩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증상이 없는데요? 환자들이 묻습니다. 정 원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차트를 꺼냅니다. 근감소증의 진행 단계를 보여줍니다. 1단계 근육량 감소, 자각 증상 없음. 2단계 근력 저하, 병뚜껑 열기 어려움. 3단계 신체 기능 장애, 낙상 위험 증가. 낙상과 골절의 위험은 3배 증가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회복에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근육은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침대에 하루 누워있으면 근육의 1%가 사라집니다. 정 원장은 하버드 의대의 연구 자료를 꺼냅니다. 근감소증 환자의 사망률은 정상인보다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질환입니다. 근육은 제2의 심장입니다. 정 원장은 이 말을 강조합니다. 근육은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의 부담을 30% 줄여줍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심장이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정 원장은 환자 한 명을 떠올립니다. 65세 김 씨. 3년 전 처음 왔을 때 악력은 25kg.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습니다. 1년 뒤 악력은 20kg. 2년 뒤 17kg. 3년 뒤 김 씨는 욕실에서 넘어져 대퇴골이 골절됐습니다. 정 원장은 김 씨의 차트를 덮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입니다. 한 환자가 진료실을 나가며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 원장은 그 말을 듣고 절박함을 느낍니다. 환자들이 체념하는 순간에도 병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속도를,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정 원장은 저녁 진료를 마치고 책상에 앉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위기를 실감하게 할 수 있을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례가 필요합니다. 희망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석 달 전 남수 씨가 처음 진료실에 왔습니다. 68살,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악력 측정 결과는 18kg. 성인 남성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병뚜껑을 열 수 없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힘도 없고 이제 늙은 건가 봅니다. 남수 씨는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그의 식단을 물었습니다. 아침은 거릅니다. 점심은 국밥 한 그릇. 저녁은 밥과 김치, 국. 단백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30g도 안 됐습니다. 정 원장은 남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육이 아닌 뼈만 만져졌습니다. 남수 씨, 근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 원장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2개,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두부 반모, 운동 후 30분 내에 단백질 섭취. 간단하지만 명확한 지침이었습니다. 이걸로 달라질까요? 남수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남수 씨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악력은 23kg, 5kg이 늘었습니다. 남수 씨는 놀랐습니다. 3달 뒤 남수 씨가 다시 진료실에 왔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악력 측정 결과는 28kg, 10kg이 늘었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손자랑 축구했습니다. 30분을 뛰었어요. 남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력이 느껴졌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남수 씨의 말에 정 원장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확신도 생겼습니다. 단백질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정 원장은 남수 씨의 사례를 다른 환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체념의 목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정 원장은 이제 확신합니다. 근육은 생존입니다. 혈관은 장수입니다. 단백질은 삶의 질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노후 자산 관리입니다. 젊었을 때 저축하듯 나이 들어서는 단백질을 저축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정 원장은 환자들에게 식단 원칙을 알려줍니다. 식물성 단백질 60%, 콩, 두부, 렌틸콩, 생선 30%, 고등어, 삼치, 연어, 동물성 10%, 닭가슴살, 소고기, 자연식 중심입니다. 가공식품은 피합니다.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단백질을 먹으면 흡수율이 높습니다. 운동 후 30분 내에 섭취하면 효과는 최대 300%까지 올라갑니다. 80세에도 50대 근육을 가질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30대 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 원장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수 씨가 증명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 원장은 진료를 마치고 전주 한옥마을을 걷습니다. 석양이 집니다. 골목길을 지나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단단해 보입니다. 한 할머니가 정 원장을 알아봅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즘 몸이 좋아졌어요. 달걀이랑 생선 챙겨 먹으니까요. 정 원장은 미소 짓습니다. 그는 87입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단백질은 삶의 지혜입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는 용기입니다. 체념 대신 희망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정 원장은 내일도 7시에 출근할 것입니다. 환자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진료실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정 원장이 직접 키우는 식물입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합니다. 조금씩 자랍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원장은 화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매일 조금씩 가꾸면 아름다워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